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국토의 절반 이상이 해발 6m 이하인 저지대인 방글라데시에 매년 찾아오는 사이클론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론을 맞아 어떻게 대비하고 그 피해를 줄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가보실까요? 올 여름 장마 집중 폭우에 큰 피해를 입은 재민들의 심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달래기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이를 보며 연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피해 지역을 찾았던 일을 회상해 봅니다. 방글라데시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반 이상이 해발 6m 이하의 저지대에다가 히말라야 산맥 아래 연중 평균 12,000mm 내의 비가 내려 세계 최대의 강우량을 보이는 인도 아쌈 지역을 머리에 이고 삽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벵갈만의 사이클론과 홍수 그리고 해일 등으로 우기철에는 국토의 3분의 2 정도가 물에 잠기는 등 많은 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네팔과 인도 등을 여행하는 도중 벵갈만에서 발생한 사이클론이 방글라데시를 내습하여 큰 피해를 주었다는 얘기에 사이클론 피해 현장으로 방향을 틉니다. 사실 막상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농업경제학도로서 현장을 봐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인도 콜카타에서 방글라데시 다카로 들어와 곧장 사이클론이 직격한 벵갈만 해안의 볼라섬으로 향합니다. 마침 도착한 지역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야자나무는 사이클론이 언제 이곳을 덮쳤냐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사이클론이 남긴 상처는 도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 UN 개발 프로그램 UNDP라고 쓴 자동차 뒤에 긴급 구호 사업이라고 쓴 차량을 보고 잘됐다 싶어 가이드와 함께 따라갑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도로가 파손되고 나무는 쓰러지고 집들은 거의 무너져 내려 마을은 폐허가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를 어찌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러보시죠. 이렇게 마을을 둘러보며 어찌할 수 없는 마음에 안타까움과 참담함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나를 본 주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지는 몰라도 구호를 호소하는 눈초리였습니다. 마을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내 주위의 사람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져 내린 집 앞에 할머니에게 위로의 말씀과 작은 뜻을 전달하긴 했으나 석연치 않기는 여전했습니다. 쌀 한 톤이라도 더 건져보려는 농부의 모습에도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사이클론으로 쓰러진 큰 나무들을 잘 잘라 시장으로 반출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생각과는 또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구호 물자를 나눠주는 곳으로 가봅니다. 방글라데시에 진출하여 봉지업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나라 영원 무역에서 나누어주는 구호 물자. 어린이와 함께하는 UN 아동기금의 활동을 봅니다.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일을 보는 일은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엔기구 등에서 받아가는 물자라고는 함석 한두 장에 지나지 않음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망가진 집수리는커녕
무엇 하나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거라도 좋다고 가져가는 주민들의 뒷모습은 애처롭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듯 분주히 어구 손질을 하는 해안가의 어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물 위에 구호 수상 비행정이 내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음도 봅니다. 이렇게 매년 몇 번이라도 내습하는 사이클론은 1970년에는 무려 3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큰 이슈가 되면서 이에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마을 인근의 사이클론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오래되어 외벽은 퇴색하여 가까이 할 기분은 들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을 봅니다. 1층은 사이클론이나 홍수로 물이 넘칠 것을 대비해 늘 비워두는 수상 가옥형 개방형 구조물입니다. 이러한 대피소는 1970년의 사이클론으로 무려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수재민이 발생하자 나온 대비책입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큰 이슈로 되면서 이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본격화됩니다. 그리하여 지도에서처럼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국제기구나 선진제국 등의 후원으로 벵갈만과 접한 해안선 약 710km를 따라 약 1만 5천여 개의 크기나 모양 등이 다종다양한 사이클론 대피소가 줄지어 있다니 다소 놀랄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신축하거나 보수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사시의 피해 방지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는 부족한 학교 등 공익적 용도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제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건설해 놓은 독일군의 토우치카처럼 사이클론 대피소 하나하나는 벵갈만을 향한 무기 없이 임전태세를 취하고 있는 전선의 수많은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이클론이나 홍수가 닥쳤을 때 침수나 가옥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귀중한 인명과 가축의 피해를 급격히 줄이는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큼에도 대피소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문제, 유사시 접근 문제, 화장실 등의 부족으로 인한 남녀 간의 문제, 평시의 사용 방법 문제 등이 노출되고 있음을 방문을 통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는 유익한 시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보며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지역의 가옥을 1층 개방형의 수상 가옥과 같은 집을 짓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 국내 여행을 하면서 사이클론이나 홍수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주로 농촌 지역에 산지한 100만여 개에서 400만여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농가 연못이나 마을 연못 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연못은 식량 증산을 위한 농업용수, 양어, 오리나 물소 등의 사육에 이용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빨래나 목욕 등도 합니다. 하기는 이 나라 인구의 3분의 2 정도는 연못에서 목욕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의 익사 방지를 위해 수영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물웅덩이 조성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연못은 일시에 폭우가 쏟아지면 그 많은 연못들은 물을 담아주는 역할을 하여 범람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방글라데시의 극히 일부인 사이클론 대피소와 연못을 보고 마치 전체를 본양 얘기하는 것은 무리한 일임을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들은 지난 50년간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직도 해안 지역에는 약 3,500만 명이 거주하여 더 많은 대피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새로운 개념의 대피시설과 가축과도 함께 피난할 수 있는 시설 말이죠. 이는 사망의 많은 이유로 재난이 닥치는 데에도 가축이나 가재도구 등을 도난당할까봐 집을 떠나 대피하기 어렵다는 서글픈 보고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글라데시를 여행하면서 이 나라가 지닌 많은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약한 주택 구조물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훅 날아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이클론 문제는 단순한 대피소 문제를 넘어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농촌 사회의 젠더 문제에 주목합니다. 여성은 남성이 모이는 곳에는 갈 수 없다.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 짐을 가지고 도망할 수 없다. 라는 등의 얘기는 사이클론 피난 의혹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요. 나아가 사이클론을 포함하는 다른 이름의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이나 허리케인 등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많은 지역도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사이클론에 대한 내용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방글라데시 해안 약 700km를 따라 크고 작은 사이클론 대피소를 보고 마치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한 독일군의 토치카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약 100만 개에서 400만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연못들을 전국에 파놓아 사이클론이나 홍수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라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